원래는 자료만 올리려고 했다가 또 자료만 올리면 분명히 파일 다운만 받아놓고 귀찮아서 안 읽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자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이런 해설이나 뉘앙스적인 면은 제 영상으로 제가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짧게나마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벌써 4만 불 넘었고, 저도 제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비중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요즘 세게 올라가서 살짝 무섭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향후 제도권에 안착될 대체 자산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월가의 시선이 더 많긴 합니다. 헤지펀드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 counterparty risk 때문에 아예 트레이딩 고려 자체를 안 하는 펀드들도 많고, 반대로 퀀트 펀드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포지션 빌딩을 하는 펀드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회의적이었지만, 작년에 결국 뷰가 바뀌었던 이유는 저는 채권 투자도 하지 않고 금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금보다는 더 나은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이 기관 매수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ETF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제도권에 편입될 거라는 조짐이 보여서였습니다.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의 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하고 매입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내재 가치가 없다느니 버블이라느니 이런 말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도 비슷합니다. S&P 지수 편입이 되면서 이 대형 기관들이 조 단위로 강제 매수를 하면서 이 시총을 받쳐주는 순간 더 이상 밸류에이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튼 제가 이틀 전에 다시 비트코인을 언급했던 건 지난 월요일에 잠시나마 또 한 번 조정장이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17% 이상 떨어졌었죠. 작년에도 한 번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굳이 떨어질 때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bulls 중에서 이 ARK Investment가 있고, 그리고 IB들 중에서는 시티그룹하고 JP모건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목표가 14만 6천 불이라고 하는 JP모건 의견이 궁금해서 제가 리포트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구글링만 해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JP모건이 비트코인 당장 14만 불 때까지 갈 거라고 한 것 마냥 굉장히 공격적이게 전망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와 있는데, 또 막상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긴 리포트인데 제가 그걸 전부 다 배포할 권리는 없고요.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그 기반 자료들을 정리해서 파일을 올려두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보면 JP모건하고 ARK Investment 둘 다 이 접근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들이 예상하는 비트코인 가격 산정 방식이.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24만 6천 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게 뭐 수십 페이지 리포트고 뭔가 계산 과정도 길고 복잡한데, 짧게 핵심만 보면 결국에는 이 금값에 벤치마크한 수치예요. 비트코인 가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금 자산하고 비교하는 것, 상대평가, 그리고 마이닝 코스트, 이 채굴 비용에 따른 이 내재 가치로 하는 산정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금이라는 대체 자산을 대체 가능한 이 세컨드 오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에 따라서 채굴 비용보다는 금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산정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나타난 이 비트코인 캐피털 인플로우 그리고 금 ETF로 캐피털 아웃플로우를 보면 이게 최근 들어 얼마나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변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금 자산은 골드바, 골드코인 그리고 금 ETF 같은 금융상품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 시장 규모를 보면 42,600톤이에요. 이게 시가로 따지면 2.7조 달러가 되는데, 결국에 이 JP모건이 계산한 건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약 이 리포트 날짜 시점으로 $575 billion,
그런데 이 시총 규모에서 금 투자 시장 규모를 따라잡으려면 단순 시총 비교만으로 약 4.6배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체 자산군에 대한 수요의 마켓 셰어하고 성장성을 비교해서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게 되면 이 146K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보면 이게 현재 모멘텀으로는 달성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 가격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speculative flow가 너무 커서 이렇게 지속적인 펀드 유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가 unsustainable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톤이나 워딩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bullish view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목표가 14만 불이 떠돌아다니는 숫자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톤 다운 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 ETF에서의 자금은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로의 캐피털 인플로우는 늘어나고 있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투자에서 오는 변동성하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컨버지 하지 않는 이상 이 포트폴리오 알로케이션 늘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면 기관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각 보유 자산군별로 변동성 수치라는 거를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특정 자산에 대한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증가해버리면 그 자산에 배분된 risk capital 또한 증가를 해서 다른 자산군의 투자 비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갖는 이런 제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 기관들이 집착하는 변동성, 이 volatility measure이라는 걸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 volatility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AUM 기준으로 가장 큰 금 ETF인 GLD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volatility는 3.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걸 비트코인 트러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편차가 더 커져요. 거의 5.1배, 이렇게 5배 이상 변동성이 더 큰 자산인 건데 그런 평균 잡아서 비트코인하고 금 이 두 상품의 volatility 델타 평균을 봤을 때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유통되는 자산의 시가총액 차이 아까 4.6배였죠. 이 숫자와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JP모건이 하는 말은 비트코인은 이미 그 변동성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금과 되게 유사해졌기 때문에 기관에서 받아들이기 더 쉬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티 우드가 주장하는 것도 4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계산하는 이 접근 방식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들 로직 역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금 수요하고 시장 규모를 얼마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 비중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 20여 년 전 처음에 이 부동산 리트 투자나 이머징 마켓 투자 초창기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 새로운 자산 편입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리스크 측면에서의 우려 때문에 당시 0.5% 정도에 불과했던 부동산이나 이머징 마켓 상품과 같은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이 몇 년 만에 5%대로 빠르게 상승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비중도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메이저 기관들에서 mid-single digit allocation, 그러니까 한 5%, 6%대를 말하는 건데,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만 받아도 비트코인 가격은 그 기관 수요에 따라서 4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애널리스트로 돌아와서 지금이 2017년대와 같은 비트코인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퍼즐업한 뷰인데, 여기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가격하고 이게 내재 가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만 보면 정말 버블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채굴 비용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이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의미가 상실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 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초기에는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새로 발굴되는 코인 비율이 당시 유통되고 있는 이 공급량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최대 공급량 2,100만 개 중에서 1,8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발굴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가격 형성 구도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채굴 비용이 시장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시장가가 채굴 비용을 드라이브하는 이 프라이싱 다이내믹스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다시피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와 다른 점은 지금 이 기관 자금 유입이 너무나 커졌고 이걸 institutional flow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형 IB들 매매량이라든지 펀드들의 비중 확대에 따른 이 제도권 편입의 속도가 관건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관 자금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speculative flows가 더 커요. 이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급증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기관 매수세는 모멘텀 트레이더, CTAs 그리고 이제 퀀트 매수세가 가장 크고 크립토 펀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유지할 거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중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가고 있는 매수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들, 이 리테일 투자자들 수요만 봐도 약간 성격이 달라진 게 실제 비트코인 수요에 따른 매매량이라는 게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실제 비트코인 거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리테일 투자 수요가 많아진 것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his time is different.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작년 10월 이후 급증한 이 itbit 일일 거래량이라든지 크립토 그 월렛 계좌 수가 증가한 추이를 보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바 차트를 보면 최근 이 개인 투자 매수세 그리고 기관 투자 매수세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매매 이 턴오버가 높아진다는 거고 more turns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업사이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거부하거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힌 뷰를 위해서 그나마 비트코인을 긍정적이게 전망하고 있는 대표 기관들 뷰를 가져와 봤어요. 항상 그렇듯이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저도 제 equity driven 포트폴리오에서 비츠 같은 yield stock을 제외한 거의 유일한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 올라도 여기서 추가로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